보통 만성 통증이라 그러면은 통증이 3개월 내지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만성 통증을 독립적인 질환으로 이렇게 등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질환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이 대부분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생기는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만성 통증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야, 저 뭐야? 와, 뭐 전신에 걸쳐 있는데요? 3차 신경통은 이 3차 신경이라는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신경 손상이 생길 때 발생하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뇌졸중이 생겼을 때 팔다리가 저리거나 쑤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외상이 동반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통증,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런 것도 만성 통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꼭 외상이 없더라도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은 항암제를 이제 복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 감염이라든가 대상포진 감염 후에도 이제 신경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척추 수술과 디스크 같은 척추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술하는 과정 중에 신경 손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때문에 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성 통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통증학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내 성인 이제 10명 중에 1명이 만성 통증을 앓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만성 통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궁금하다. 예, 만성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신경 손상입니다. 신경 손상.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신경 손상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1번 그림을 보시면은 부분적으로 손상된 신경 섬유들이 있게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원인은 아까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통증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손상된 신경 섬유 중에서 완전히 잘린 신경 섬유들은 이게 완전히 퇴화돼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저렇게 사라지지 못하고 남아있는 신경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만성 통증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있나요? 예, 예. 바로 만성 통증이 뇌신경계 질환, 뇌 구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조까지 바꾼다고요? 예, 예. 우리가 뜨거운 물에 손에 닿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뜨거운 손을 예, 떼죠? 맞습니다. 이 반사적으로 손을 떼서 우리 몸을 이제 보호하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통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좋은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초 조직에서 보통 통증이 발생하면은 말초 신경계를 통해서 척수신경을 통해서 다시 뇌까지 이 통증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뇌에서 통증을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을 피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뇌에 그런 신경 전달 체계가 망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말초 신경계에서 통증의 원인이 아예 제거되더라도 이게 통증 신호가 이제 과민해지기 때문에 뇌 구조적인 이제 변화까지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만성 통증 환자분들은 계속 아파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난제 중에 난제인 만성 통증 치료의 키, 저희 직혜 박사님이 찾으셨죠. 진짜요? 키를 찾았다고요? 키를 찾았다고요? 핵심인 거예요? 진짜가 있어요? 나왔어요? 제발 미국에서 열어주세요.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만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바로 NK 세포에서 찾았습니다. NK 세포. 그러니까 NK 세포라고 하면은 그 원래 암 세포를 죽이는 세포.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NK 세포는 자연 살해 세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혈액에 존재하는 백혈구의 일종으로 세포 독성을 갖고 있는 선천적 면역 세포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몸을 일종의 순찰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한 징후가 감지되면 세포가 문제가 있다면 치명적인 화학 물질을 배출하게 돼서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할 때 이제 제가 신경과학을 전공했지만은 그때 면역학에 대한 그런 공부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계하고 면역계가 상당히 상호작용을 하면서 어떤 이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경과학 분야에서만 한정지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면 몰랐을 텐데 면역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NK 세포 연구를 활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NK 세포가 암 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손상된 말초 신경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만성 통증 잡는 NK 세포. 제가 만성 통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경 손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NK 세포가 고장난 신경 세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고장난 신경 세포를 녹이거나 뚫어서 이제 파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 그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NK 세포가 되고요. 이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신경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상된 말초 신경 섬유를 제거할 수 있는 NK 세포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우와. 여기 보시면 NK셀이 움직이면서 네. 이 보라색으로 된 신경 세포를 제거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잡아먹는 거네요. 예, 저기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갖고 있어. 그 옛날에 그 추억의 게임 그거 있잖아요. 그 갤러거. 네. 갤러거 아시죠? 그거 다 이렇게 하는 거, 파괴하는 거. 네. 그거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정말 짧은 순간인데 진짜 예, 예. 다 쫓아가서 예. 파괴하고 있어. 신기하네요.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 신경은 원래 손상되면은 잘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손상된 신경에서 이게 고장이 났으니까 이거를 제거를 해달라는 신호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NK세포가 그 신호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손상된 신경세포만 녹이거나 뚫어가지고 파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만성 통증 환자들은 NK 세포 수가 좀 적어서 손상된 신경을 제거하지를 못하는 상황인 건가요? 예, 뭐 실제로 이제 만성 통증 질환 발생과 NK 세포가 그 활성이 관계가 있다는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NK 세포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NK 세포가 숫자가 적어서 모든 만성 통증이 생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신경 손상 때문에 이게 발생하는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이 NK 세포를 활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NK 세포를 활용해서 암뿐만이 아니라 만성 통증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실험 동물을 쥐를 대상으로 해서 네. 확인을 한 것입니다. 아니 NK 세포를 가지고 얼마나 연구를 하신 거예요, 박사님? 대단하십니다. 예,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고 나서 이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한 10년 이상이라는 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많으셨겠다. 2019년도에 국제학술지 셀이라는 잡지에 제 연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야. 야, 이거예요? 맞아요, CEL. 야, 이거는 국위선양 아닙니까? 요거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야. 너무 멋지다. 야, 확실히 태주가 이런 거 한눈에 알아보는데 뭐 어떤 내용이야, 태주야? 나 궁금해서. 정확한 이제 정보가 보인다는 거죠. 저기 보시면 내추럴 NK 세포 킬러셀.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네. 녹색으로 되어 있고 네. 신경 섬유도 건강한 섬유하고 손상된 신경 섬유가 있는데 네. NK 세포가 손상된 신경 섬유만 찾아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전을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막 박수를 쳤는데요. 이 교수님 연구로 인해서 많은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치료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반응을 체감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때 네. 언론에 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연구실에 전화들이 좀 많이 왔었고요. 제가 직접 받지 못했지만 그리고 제 이메일이나 이런 우편으로 어떤 분은 편지 써가지고 손글씨로 그렇죠. 예,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편지를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야, 아니 얼마나 절박했으면 진짜 진짜. 손편지까지 썼겠어요. 맞아. 그 어떤 분들이셨나요? 예, 이게 항암 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이렇게 동반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다는 그런 이제 분들도 계셨고 그 예상외로 이런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정작 그 질병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후로 갑자기 이제 통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혀 이제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병원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잘 치료가 되지 않다는 거죠. 아유.
정말 고통의 연속인 병인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아프면 맞아. 계속해서 아픈데 네. 이 만성 통증 환자들은 그럼 어떻게 버티고 계시는 걸까요? 예, 그래서 현재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약물 치료입니다. 결국은 병원을 방문을 하는 거죠. 이 만성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보통 소염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초기에는 좀 좋아지거나 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좀 나빠지면은 거기에 항우울제라든가 항경령제 같은 그런 약물을 병용요법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해지다 그러면 이것들이 잘 들질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요? 예.